대선이 가까우는 만큼 정치권은 휴일에도 분주했습니다.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부인 관련 해명에 총력을 다하는 모습이었는데요. 이 이야기 윤지원 기자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최근 낙상 사고를 당한 이재명 후보의 아내 김혜경 씨와 이 후보의 통화 내용이 공개가 됐다면서요? 네, 맞습니다. 그젯밤 이재명 후보가 민주당 인터넷 방송에서 예비 부부들을 만나는 자리였는데요. 이 자리에서 이 후보가 아내 김혜경 씨에게 즉석 통화를 했는데 이 장면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. 여보세요? 네, 접니다. 자기야. 야. 지금 사실 보고 있었죠? 보고 있었어요. 네, 꽤 살갑게 대화를 나눈 모습이네요. 네, 그렇습니다. 최근 두 사람의 관계에 대해서 이런저런 루머를 불식시키려는 듯 화기애애한 대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. 김혜경 씨는 낙상 사고 당시 상황도 알려줬는데요. 이 내용도 준비했습니다. 제가 잠시 기절을 했었는데 눈을 딱 뜨는 순간에 우리 남편이요. 이 사람아 하면서 막 울고 있는 거예요. 네, 이 후보는 자신이 김 씨를 때렸다는 루머가 있었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어처구니가 없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. 네, 그 때렸다는 루머가 있다 보니까 더 적극적인 대처에 나서는 모습이에요. 네. 그리고 이 민주당도 낙상 사고 당시 119 신고 음성을 공개했다면서요? 네, 그렇습니다. 이재명 후보가 직접 119에 신고한 음성 파일을 공개했습니다. 같이 들어보시죠. 네, 119입니다. 무엇 도와드릴까요? 지금 빨리 앰뷸런스 좀 부탁드립니다. 네, 무슨 일이신데요? 지금 이 토사광란에다 얼굴이 좀 찢어져가지고 응급실 가야 됩니다. 네네. 아내분이요? 네네네. 네, 상당히 침착한 목소리였네요. 네. 그리고 이 이재명 후보가 부산 비하 논란도 있던데 이건 무슨 얘기인가요? 네, 그렇습니다. 부산 비하 논란에도 휩싸인 상황인데요. 이 부산 지역 스타트업 대표와 사회적 벤처 기업인들을 만난 자리에서 한 말이 논란이 됐습니다. 바로 이 발언이었습니다. 부산 재미없잖아, 솔직히. 좀 재밌는데, 예를 들면, 강남 같지가 않은 측면이 있는 거예요. 그러니까 젊은이들은 똑같은 조건에서 보러 가고 싶어요. 네, 부산이 재미가 없고 강남 같지 않는 면이 있다라는 이 발언을 야권에서는 부산 비하 발언이다 이렇게 날을 세웠는데요. 네. 이 국민의힘 소속인 박형준 부산시장은 재미없어서 죄송하다. 부산에 표 달라고 온 분이 재미없다고 해서 놀랐다라고 비꼬았고요. 네. 윤석열 후보 측에서는 과거 이해찬 전 대표의 부산은 올 때마다 초라하다 발언 논란 등을 꺼내면서 비하 DNA라고 비판했습니다. 민주당은 수도권으로 청년 인재가 유출된다는 고충에 이 후보가 공감한 건데 지역 비하로 변질시키고 있다 이렇게 반박했습니다. 네. 자, 이번에는 국민의힘 이야기로 가보겠습니다. 네. 이준석 대표가요, 어제 크라켄이라는 걸 공개했다면서요. 이 크라켄이 뭔가요? 네, 한마디로 얘기를 하면 댓글 조작 징후가 포착되면 AI로 사전에 잡아내는 조기 경보 프로그램입니다. 네. 이 크라켄이라는 이름은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과거에 뱃사람들이 두려워했다는 전설 속 바다 괴물에서 따온 이름입니다. 예. 이준석 대표는 과거 드루킹이 만든 댓글 조작 프로그램이죠. 이 킹크랩을 잡겠다라는 의미라고 소개를 했습니다. 예. 다 잡아낼 자신이 있으니 민주당에 조심하라고 경고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는데요. 들어보시겠습니다. 민주당에서도 이번 그 대통령 선거에서는 절대 어줍지 않은 여론 공작이나 아니면 매우 민주주의에 중대한 도전인 어떤 그런 민심 왜곡에 대한 어떤 투자를 하는 것은 포기할 것을 제가 권합니다. 네, 이 대표는 앞서 크라켄이 윤석열 후보에게 주는 비단 주머니 1호다라고 말한 바 있는데요. 예. 아직은 비공개지만 조만간 윤 후보를 지원하기 위한 비단 주머니 2호도 공개하겠다고 말했습니다. 네. 뭔가 이준석 대표답다는 생각도 드네요. 네. 네, 크라켄 공개 행사에 앞서서 이준석 대표가 국민의힘 한기호 사무총장을 독대했다는 이야기도 있어요. 그런데 이 당 사무총장 교체를 두고 이 대표와 윤석열 후보 간에 약간 신경전도 벌어지는 모습인데요. 네, 맞습니다. 이 한기호 사무총장 이 자리에서 자신의 거취를
이준석 대표에게 일임하겠다라고 전달을 했습니다. 예. 바로 어제 독대 자리였는데요. 이 당 사무총장은 수백억 원에 이르는 대선 자금을 관리하는 한마디로 국간직입니다. 네. 윤석열 후보로서는 자신의 사람을 이 자리에 앉히고 싶을 수밖에 없겠죠. 윤 후보 측은 사무총장 자리에 권성동 의원을 염두에 둔 것으로 알려졌는데 한 사무총장이 직을 유지하는 게 불편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. 네. 반면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지난 6월 자신의 취임과 함께 임명한 사무총장을 반년 만에 바꾼다는 게 내키지는 않겠죠. 그렇기 그렇죠. 때문에 이 당 사무총장 인선을 두고 윤 후보와 이 대표가 충돌하던 차에 한 사무총장이 어제 독대 자리에서 자신으로 인해 부담 가질 게 없다라는 뜻을 전달한 겁니다. 예. 다만 이준석 대표는 독대 이후에 기자들과의 만남에서 이 사무총장 거취 문제는 윤 후보와 어떤 상의도 한 바가 없다라면서 강하게 불만을 드러냈습니다. 네. 그렇기 때문에 교체가 실제로 이뤄질지는 좀 지켜봐야겠습니다. 네. 네, 그런가 하면 이 경선에서 탈락했던 홍준표 의원은 청년들을 만나는 플랫폼 시작했다면서요? 네, 맞습니다. 홍준표 의원은 경선 과정에서 2030 남성들의 지지세를 확인한 바 있는데요. 이 홍 의원은 어제 청년들과 소통하는 플랫폼인 청년의 꿈 홈페이지를 열었습니다. 단연 관심을 끈 건 청문 홍답이었습니다. 네. 청년이 묻고 홍준표가 답한다는 건데 하루도 안 돼서 1000개가량의 댓글이 달릴 정도로 반응이 뜨거웠습니다. 이 홍 의원은 준표형이라는 닉네임으로 직접 댓글을 달기도 했는데요. 네. 실제 한 이용자가 선대위에 참여할 건지를 묻자 홍 의원은 당원으로서 선대위에 참여할 것이라고 답했고요. 이 탈당 후에 대선을 출마하면 안 되느냐는 질문에는 안 됩니다라고 단호하게 선을 그었지만 네. 2027년 대선에 도전해볼 생각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검토해보겠습니다라고 답을 했습니다. 네. 가능성을 열어둔 건데요. 홍 의원이 대권 재도전에 대해서 언급한 건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. 네. 네, 지금까지 정치권 소식 윤지원 기자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. 고맙습니다.